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생활 속의 과학 우리 3과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생활 속의 과학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어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것부터 얘기했어요? AI부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했고요.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시리야, 지니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아들, 딸은요. 이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같이 끝말잇기를 하고 같이 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요. 로봇 청소기가 나옵니다. 로봇 청소기는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 시작할 말하기 부분에서 소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청소기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려야 됐어요. 이렇게 직접 해야 됐는데 지금은 로봇 청소기에 버튼만 누르고 밖에 나갔다 오면 집안이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에 자동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는데 진짜 자동으로 움직여요? 아니요.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진짜 자동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서 버튼만 누르고 목적지만 설정해 놓으면 나는 어디에 가고 싶다 이렇게 눌러놓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차가 자동으로 갑니다. 그런 것들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3D 프린터가 있었죠. 3D 프린터는 사실 3 이런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프린터를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VR. VR은 Virtual Real 이어서 가상현실,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상현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다, 기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키오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인 편의점을 얘기할 때 키오스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을 얘기했습니다. 모바일 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것을 앱이라고 짧게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린터를 이야기할 때 제가요 프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프린트는 한국어로 뭡니까? 프린트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인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뽑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프린트하다, 인쇄하다, 뽑다, 출력하다 이거는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문법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뭐뭐은 줄 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요 잘못 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잘못 알다. 그 사람이 한국어를 너무 잘했어요. 그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한국인이구나 이렇게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았을 때 와, 외국인이에요?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오해했어요. 착각했어요. 라고 할 때 뭐뭐은 줄 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준 씨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매운 음식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못 먹는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법은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뭐뭐곤 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뭐곤 하다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주 했어요. 반복해서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이럴 때 쓰는 거다. 임준 선생님은 주말에 뭐 해요? 저는요. 영화를 봐요. 한 번 봐요? 아니에요. 영화를 봐요. 그 다음 주에도 영화를 봐요. 그 다음 주에도 영화를 봐요. 이렇게 영화를 여러 번 봐요. 이럴 때 저는 주말에 영화를 보곤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친구들과 만나면 뭐 해요? 술을 마시곤 해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곤 해요. PC방에서 게임을 하곤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휘와 문법 두 가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공부할 텐데요. 먼저 말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하기 부분에서는요. 후엔 씨와 고천 씨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등장인물은 후엔 씨와 고천 씨인데 여기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요. 바로 고천 씨 집입니다. 좀 크게 그려볼까요? 고천 씨 집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고천 씨 집이에요. 고천 씨 집에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후엔 씨가 있고요. 여기에 고천 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 그림에 있죠. 그리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뭐예요? 뭐처럼 생겼어요? 자, 여기 이렇게 생긴 걸 보니까 마치 이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무게를 재는 뭐 65kg 이런 식으로 무게를 재는 체중계가 있죠. 체중계가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그죠? 여기에 뭐 57kg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체중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 체중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요. 여기 고천 씨가 있고 여기 후엔 씨가 있는데 후엔 씨가 고천 씨에게 물어봅니다. 어머,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고천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요. 로봇 청소기예요. 아주 편리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후엔 씨가 아, 그래요? 저는요. 체중계예요 라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착각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래서 체중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목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를 읽어볼게요. 후엔 씨, 어서 오세요. 여기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 하세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고천 씨 옆에 있는 그건 뭐예요? 아, 이건 로봇 청소기예요. 이번에 새로 나와서 샀어요. 아, 그래요? 저는 체중계인 줄 알았어요.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버튼만 누르면 청소가 돼서 아주 편리해요. 로봇 청소기가 없을 때는 힘들게 청소하곤 했는데 그러게요. 세상 참 좋아졌어요. 손가락 하나로 집안 청소를 다 할 수 있고요. 저도 하나 구입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구입하다부터 볼게요. 구입하다는 사다라는 뜻이죠. 똑같은 말로요. 구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구입하다, 구매하다, 사다. 그러니까 후엔 씨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저도 하나 구입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 구매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 사고 싶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후엔 씨 어서 오세요. 여기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 하세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고천 씨 옆에 있는 그건 뭐예요? 아, 이건 로봇 청소기예요. 이번에 새로 나와서 샀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오다? 나오다 무슨 뜻이에요? 나오다. 똑같은 말은요. 좀 어려운 말로 출시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출시되다. 자, 이런 부분도요. 여러분들이 5단계까지 공부하게 되면 중요한 어휘가 될 수 있으니까 경제 부분에서 또는 뭐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직장생활 부분에서 중요한 어휘입니다. 출이라는 것은 나오다라는 뜻인데요. 어디에 나왔습니까?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시작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팔아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갤럭시 22 출시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이폰 14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요. 저는 체중계인 줄 알았어요.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자, 체중계라고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체중계인 줄 알았어요. 라고 했죠. 버튼만 누르면 청소가 돼서 아주 편리해요. 로봇 청소기가 없을 때는 힘들게 청소하곤 했는데 힘들게 청소했어요? 한 번 했어요? 아니요. 매일 했어요. 자주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곤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그러게요. 세상 참 좋아졌어요. 손가락 하나로 집안 청소를 다 할 수 있고요. 손가락으로 청소를 합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청소를 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 손가락을 사용하니까 손가락 하나로 청소를 한다라고 했죠. 저도 하나 구입하고 싶어요. 구매하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노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을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청소기와 체중계 착각을 했네요. 이번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공기청정기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건 로봇 청소기예요. 그래요? 저는 체중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체중계라고 잘못 알고 있었죠. 자, 그러면 바꿔보면요. 이건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그래요? 저는 공기청정기인 줄 알았어요. 공기청정기라고 잘못 생각했어요. 자, 두 번째를 보면 버튼만 누르면 청소가 되다. 로봇 청소기가 없을 때는 힘들게 청소하다. 이거는요. 버튼만 누르면 청소가 돼서 아주 편리해요. 로봇 청소기가 없을 때는 힘들게 청소하곤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죠. 자, 두 번째 걸로 바꿔보면요. 전자제품을 말로 켤 수 있다. 예전에는 전자제품의 버튼을 눌러서 켜거나 끄다. 전자제품을 말로 켤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해요. 예전에는 전자제품의 버튼을 눌러서 켜거나 끄곤 했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손가락 하나로 집안 청소를 다 할 수 있다. 손가락 하나로 집안 청소를 다 할 수 있고요. 목소리로 집안 전자제품을 모두 조종할 수 있다. 목소리로 집안 전자제품을 모두 조종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기 부분 후엔 씨와 고천 씨의 대화, 로봇 청소기에 대한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듣기 부분입니다. 자, 듣기 부분에서는요. 사회자와 기자가 나옵니다. 아마 라디오나 TV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사, 병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의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의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의 과학기술 뭐가 있을까요? 로봇이 도와줄 수 있겠죠. 로봇인데 어떤 로봇이에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그런 로봇입니다. 지식을 가진 로봇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병이 났어요. 병이 난 사람을 환자라고 하죠.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 병이 있는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치료 방법을 의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고 병을 보고 치료를 하기 전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처방이 들어가요. 어떤 치료 방법이 좋을까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전에는 진단부터 해야 돼요. 진단. 어떤 병이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병이 있어요. 병이 있을 때
이것을요 먼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병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치료 방법이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처방을 내리다, 처방을 받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치료를 하는 거죠.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다른 뭐 물리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처방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활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용하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용하다라고 얘기하면은 us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활용은 뭐예요? 국어사전,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잘 이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활용하다가.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use 플러스 well, good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냥 비슷한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롤이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도움을 주느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것들을 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요.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병원에서 로봇을 사용해서 환자를 처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로봇이요. 환자를 처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다 그런 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사회자가 좋네요. 그런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는요? 의사는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로봇이 의사를 대신해서 의사가 있는데 로봇이 와서 너 저리 가 이렇게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요. 의사가 있는데 로봇이 와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봇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치료를 할 때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는 계속 필요합니다. 의사의 일자리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환자는 어때요? 이제는 예전에는 의사가 치료했는데 이제는 의사와 로봇이 합쳐서 치료를 해주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듣기 부분은요. 지금 우리 4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42쪽에 나와 있는데 232쪽을 보면 스크립트가 나와 있어요. 스크립트를 보실 분들은 스크립트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고요.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분들은 42쪽을 펴고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학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인공지능은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환자의 아픈 곳을 찾아주는 겁니다. 또한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의사에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히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덕분에 환자가 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이 보다 높은 서비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보다는요. 그냥 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그 다음에 높은은 좋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보다 높은 서비스는요.
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같은 표현이고요. 의학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인공지능은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의 가장 큰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환자의 아픈 곳을 찾아주는 겁니다. 또한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의사에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팁이죠. 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의사의 자리를 로봇이 뺏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밑에를 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의사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봇이 의사를 도와주니까 더 정확히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자, 인공지능 때문에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덕분에 환자가 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 즉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시 42페이지로 돌아와서요. 병원에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4번부터 보면요. 환자를 진료한 후 결과를 분석한다. 이런 거 하고요. 3번, 환자의 치료 방법을 알려준다. 네, 맞아요. 환자의 치료 방법을 조언하죠. 그러니까 의사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의 아픈 곳을 찾아줍니다. 네, 진단을 하죠. 그런데 환자를 직접 치료한다? 아닙니다.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것은 의사가 되겠죠. 의사가 직접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은 뭐예요? 도움을 준다. 조언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OX 문제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의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의사는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치료 방법을 찾는다? 맞아요.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3번을 봅시다. 병원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환자에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환자가 요거죠. 그래서 환자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써봅시다. 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읽기 부분을 해봅시다. 자, 읽기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라는 것은 하늘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무선 조종 비행기입니다. 그래서요, 물론 크기가 다양하긴 하는데요. 좀 크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옛날이죠. 옛날에는 어떤 것에 사용했냐면 주로 촬영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요. 카메라를 담아서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좋은 각도로 촬영을 할 때 드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요즘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우리 책에 나온 것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고
이렇게 집들이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여기 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 이렇게 났습니다. 불이 나면 사람들이 일단 자동차는 못 가요. 자동차는 못 갑니다. 자동차는 못 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물을 뿌리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가서 물을 뿌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드론이 등장하는 거죠. 드론이 이렇게 날개를 발락발락 하면서 휴 가가지고 여기에서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불이 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소방차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요. 예전에는 헬리콥터가 갔는데 이제 작은 비행기를 통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드론이요. 사람을 묶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조대, 그다음에 소방차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능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과 로봇이 합쳐지면 지능형 로봇이 될 수 있겠죠. 인간의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물이라는 것은 things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Internet of Things라고 해서 IoT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봇 청소기는 잘 말씀드렸고요. 가상, virtual, real, 현실, 이래서 VR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면요. 하늘 위를 나는 소방차, 드론이라고 있고요. 사람 대신 지능형 로봇,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을 내 손 안에서 사물 인터넷입니다. 알아서 척척 구석구석 깨끗하게 로봇 청소기가 있고요. 운전 중 휴식을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운전을 안 해도 돼요. 차 안에서는 쉬세요. 이런 거죠. 거실에서 축구를 즐기다 가상현실. 지금 여기서 축구를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지금 경기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뭘 끼고 있죠? VR 고글을 끼고 있는데요. 이걸 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서 막 축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축구를 거실에서 즐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 어휘를 봅시다. 응답하다. 두 번째 걸로 연결해 봅시다.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말로 질문하면 듣고 대답한다. 제어하다. 이거 컨트롤하는 건데 휴대전화 하나로 집안의 모든 가전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조종하다. 그리고 제어하다. 이 말도 알아두시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하다. 이런 말은 요즘 잘 안 쓰는데 예전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컨트롤 이거는 조종하다, 제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체험하다. 가상현실 카페에서는 가상현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체험이라는 말은요. 체험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경험하는 거. 여러분 체험학습,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내 발로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동하다. 4번 작동하다는요. 시작 버튼을 눌러 로봇 청소기를 움직이게 하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4페이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44페이지는 우리 과학기술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또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편리해졌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기기를 조종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VR 고글을 끼면 내가 직접 거기에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그런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체험,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4페이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활의 편리함.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킨다. 최근에는 현실과 가상의 세계, 그리고 모든 사물을 하나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모든 일을 하곤 했지만 요즘은 과학기술이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준다. 어떠한 기술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줄까? 인공지능은 음성으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궁금한 것을 말하면 알아서 대답해준다. 오늘의 날씨나 일정 등을 물어보면 바로 응답한다. 또한 최근 많이 사용되는 로봇 청소기 외에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실버 로봇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와 샤워를 돕기도 한다. 사물 인터넷은 휴대전화 하나로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불을 켜거나 끄고 창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다. 가상현실은 우리가 실제처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집에서도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해서 가고 싶은 관광지를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 그동안 기술의 개발과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왔다.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앞으로의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갈지 기대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주목받고 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떤 것이, 어떤 대상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A가 주목받다, 주목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사람들이 관심을 준다, 그럴 때 그것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실버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실버, 지난 시간에 어휘를 얘기할 때 실버라는 표현을 얘기했죠. 실버라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IoT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래서 IoT는 사물 인터넷이다.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편리함이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렇게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편리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로 연결이 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윗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4번을 볼게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요, 4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을 봅시다. OX 문제인데요. 가상현실은 직접 체험을 하는 활동이다? 아니요. 가상현실은요, 직접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VR을 끼고
가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체험을 하는 거죠. 자, 2번을 봅시다. 로봇은 몸이 불편한 사람의 일을 도와준다? 네, 맞습니다. 다음, 휴대전화로 집안의 전자기기를 작동한다? 네, 맞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죠. 자, 다음에 3번을 봅시다. 기역과 니은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3번의 답은요. 2번, 예를 들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요. 음성으로 정보 검색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날씨도 물어보고요. 일정, 스케줄도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IoT는 휴대전화로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로 불을 켜거나 끄고 창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죠. 열거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는 것을 나열, 열거라고 하는데 나열하거나 열거하기 전에 예를 들어 이렇게 먼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재의 읽기 부분을 살펴봤고요. 익힘책 월크북의 32페이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하늘을 나는 드론 소방차가 나왔네요. 119 소방대는 산불을 효과적으로 끄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드론은 소방대원이 들어가기 위험한 곳이나 야간 산불이 발생한 곳에서 불을 끈다 라고 했죠. 자, OX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 부분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드론은 소방대원이 들어가기 위험한 곳에서 활용된다. 네, 맞습니다. 오고요. 2번을 봅시다. 드론은 밤에 산불이 나면 그곳으로 가서 불을 끌 수 있다. 네, 야간 산불이라고 그러죠. 야간 산불. 이 야간이라는 것이 밤이죠. 반대는 뭐예요? 낮이겠죠. 낮은 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낮에 일하는 것을 주간 근무, 밤에 일하는 것을 야간 근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5가 되겠고요. 2번을 보면요. 드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드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드론을 이렇게 조종을 해보면 이런 소리가 나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동물이 생각나요? 이런 소리요. 벌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벌이 날아다닐 때 벌이 날 때 나는 소리를 보고 드론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론은 벌이 날면서 내는 소리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으로 조종하는 무인기이다. 드론이 활용되는 곳은 매우 다양하다. 일상에서는 물건이나 음식을 배달하고 농촌에서 부족한 일손을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산불이나 사고가 나면 드론이 가서 불을 끄거나 사람을 구하는 일도 한다. 이외에도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구조 드론,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순찰 드론,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탐사 드론 등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일을 한다. 이렇게 드론이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드론을 이용하면 사람이 일을 할 때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용 방법도 간단해서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벌이 날 때 나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도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어디에서 활용해요? 소방용으로, 순찰용으로, 탐사용으로, 그 다음에 배달용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곳에서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가 다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돈이죠. 경제적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얘기했죠. 돈이 적게 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편리하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효율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쉽다. 조종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다라는 말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조종이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들은 땡땡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그다음에 적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돈이 적게 들어요. 비용이 적게 들어요.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드론은 벌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맞지 않아요? 선생님, 벌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아니요. 벌은 맞아요. 벌은 맞는데 벌이 나는 소리가 맞죠. 생김새, 모양은 아닙니다. 모양은 아니니까 X가 되겠죠. 드론은 사람 대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맞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 자, 1번을 보면요. 드론을 사용하면 비용이 절약된다. 네, 돈이 적게 들어요. 맞죠? 그다음에 드론은 사용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아니요. 쉽다. 용이하다라고 그랬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드론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네. 효율적이다. 그래서 3번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틀렸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읽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쓰기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 같은 것을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요. 세탁기도 있고요. 청소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요. TV도 있겠죠. 컴퓨터, TV.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자기기 또는 전자제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요. 세탁기, 청소기, 컴퓨터, TV 같은 것을 가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의 전자기기라고 해서 간단하게 가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가전제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탁기, 청소기, 컴퓨터, TV,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좀 다르게 세탁기와 청소기는요. 돌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TV, 에어컨, 선풍기 이런 것들은요. 켜다 또는 틀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건 모두 다 turn on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쓰기 부분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요거에 나왔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탁기를 돌려서 빨래를 하게 되겠죠. 빨래를 직접 이렇게 빠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요. 사실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세탁기는 기술이 정말 좋아서요. 아주 깨끗하게 빨아줍니다. 그러니까 세탁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탁기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옷이 있고요. 이런 옷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이불도 있을 수 있죠. 이불요. 이렇게 이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빠는 방법하고요. 이 옷을 빠는 방법하고 같지가 않아요. 이것도 역시 같지가 않고요. 그래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옷을 빨아야 돼요. 세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탁기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버튼을 누르고 요거는 요 버튼을 누르고 요거는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얇은 옷, 가벼운 옷을 빠니까
부드럽게 해주세요. 지금 저는 청바지를 빨고 있으니까 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큰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세탁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메모한 것을 보면요. 물건의 이름은 세탁기예요. 익힘책의 33페이지를 볼게요. 세탁기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곤 했음. 언제요? 세탁기가 없을 때는요. 세탁기가 없을 때는 사람이 직접 빨래를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세탁기가 나온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옷에 맞게 세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서 옷을 상하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빨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메모를 바탕으로, 메모를 기본으로 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세탁기는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물건 중 하나이다. 예전에 이것이 없을 때는 빨래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곤 했다. 그리고 사람이 직접 빨래를 하니까 힘들었다. 하지만 세탁기가 나온 후에는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다. 버튼만 누르면 스스로 빨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빨래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옷에 맞게 세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서 옷을 상하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빨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이 집집마다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쓰기까지, 그러니까 삶과 생활 속의 과학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사과를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